인생을 단 한 번에 뒤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당신 앞에 놓인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저없이 그 기회를 잡으려 할 겁니다. 하지만 만약 그 꿈 같은 기회가 당신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도 있는 그림자를 들이운다면 어떠실까요? 세상 모든 이가 한 번쯤 꿈꾸는 복권 당첨이라는 행운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큰 불행의 시작이었다는 역설적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부자가 되는 성공담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섬뜩한 가능성까지 함께 들여다볼 준비가 되셨을까요? 여기 평범하다 못해 소박한 일상을 살아가는 한 노인이 계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영감님. 낡았지만 언제나 먼지 한 톨 없이 정갈하게 정돈된 작은 집에서 매일 아침 뜨끈한 국 한 그릇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곤 했죠. 길가의 작은 화분에 물을 주고 이웃들과 가벼운 안부를 나누는 것이 그의 유일한 낙이자 즐거움이었습니다. 특별한 욕심 없이 그저 오늘 하루를 감사히 여기며 사는 것이 그의 삶의 방식이었달까요? 손때 묻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 노래를 들으며 뜨개질을 하거나 마당의 작은 텃밭을 가꾸는 것이 전부였으니 그의 삶은 참으로 잔잔한 호수와도 같았을 겁니다. 하지만 김영감님에게도 아주 작은 희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매주 토요일 밤 어김없이 손에 쥐게 되는 로또 복권 한 장이었죠. 큰 돈을 바라기보다는 그저 소소한 기대감으로 언젠가 혹시 모를 행운이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설렘으로 구매하는 것이었답니다. 닳고 다른 손으로 조심스럽게 복권 번호를 확인하는 그 순간은 왠지 모르게 일주일의 피로를 잊게 해주는 마법 같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느 때와 다름없던 어느 토요일 밤 김영감님의 평범한 일상은 한순간에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게 됩니다. 밤늦게까지 잠 못 이루며 TV 화면 속 당첨 번호를 하나하나 맞춰보던 김영감님.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비고 또 비볐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숫자들이 자신의 복권에 인쇄된 숫자들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얼굴은 얼어붙은 듯 굳어버렸죠. 마치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한 정적 속에서 그는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몇 번이고 스스로를 꼬집어 보셨을 겁니다. 이내 현실임을 깨닫자 억눌렸던 감정들이 폭발하듯 터져 나왔습니다. 낡은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지만 벅찬 환호성과 함께 흘러내리는 뜨거운 눈물은 감출 수가 없었죠. 그 순간 김영감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평생을 소박하게 살아온 자신에게 이런 엄청난 기적이 찾아오다니 그저 감사하고 또 감사할 따름이었겠죠. 그렇게 김영감님의 삶은 순식간에 물질적으로 화려하게 탈바꿈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집 대신 으리으리한 저택이 새로 지어졌고 낡은 자전거 대신 값비싼 고급차가 차고를 채웠습니다. 달아빠진 옷가지 대신 최고급 양복과 비단 한복이 그의 옷장을 가득 메웠죠. 더 이상 굳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되었고 먹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영감님은 처음에는 이 모든 변화에 얼떨떨해하면서도 이루 말할 수 없는 만족감과 뿌듯함을 느끼셨을 겁니다. 평생 꿈꿔왔던 부유한 삶이 현실이 되다니 그저 행복할 따름이었죠. 하지만 부의 그림자는 생각보다 빨리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영감님이 복권에 당첨되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을 넘어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그동안 연락이 뜸했던 친척들은 물론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는 먼 친척들까지 갑자기 그를 찾아오기 시작했죠. 끊임없이 울려대는 전화 벨소리는 이제 일상의 소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반가운 마음으로 그들을 맞이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김영감님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함께 어딘가 모를 어색한 미소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가면을 쓴 듯한 그의 표정 속에서 우리는 무언가 미묘한 균열이 시작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부유함이 가져다준 만족감 이면에 점차 커져가는 부담감과 불안감의 씨앗이 조용히 뿌리내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이 과연 진정한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김영감님의 삶은 정말이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낡고 정겹던 보금자리는 온데간데 없이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마치 그림 속에서 튀어나온 듯 웅장하고 화려한 대저택이었죠. 최고급 자재로 지어진 그 집은 김영감님의 새로운 신분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값비싼 대리석이 깔린 현관을 지나면 번쩍이는 샹들리에가 천장을 압도하고 최고급 가구들이 빈틈없이 채워진 넓은 거실이 펼쳐졌습니다. 그가 평생 꿈꾸던 부의 상징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죠. 세상에 없는 듯 살았던 지난 세월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었습니다. 낡은 자전거 대신 최고급 외제차가 그의 차고를 채웠고, 시장에서 흥정하며 사던 옷 대신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명품 의류들이 그의 옷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가격표를 보고 망설일 필요가 없었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는 완벽한 자유를 누리게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이 모든 변화가 그저 꿈만 같았을 겁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내 것인가 하고 스스로에게 되물을 정도로 말입니다. 하지만 부유함의 그림자는 생각보다 훨씬 더 짙고 빠르게 드리워졌습니다. 그가 복권에 당첨되었다는 소문은 작은 마을을 넘어 강 건너 도시까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동안 연락 한 번 없던 먼 친척들은 물론 이름조차 생소한 이들까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문턱이 닳도록 그를 찾아왔습니다. 전화기는 단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죠. 끊임없이 울려대는 벨소리는 이제 그의 평온을 갉아먹는 시한 폭탄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안부를 묻는 단순한 통화였을 겁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과의 회포는 분명 반가움으로 시작되었겠죠. 하지만 대화의 끝은 언제나 돈 이야기로 귀결되기 마련이었습니다. 어려울 때 도와줬던 것 기억하시죠? 조카가 사업을 시작하는데 종잣돈이 필요해서요. 먼 친척인데. 이번에 집 장만 좀 하려고요. 같은 말들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사업 자금, 병원비, 학비, 집 장만 셀 수 없이 다양한 이유와 명목들이 김영감님의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마치 거대한 돈 가방이 된 듯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을 겁니다. 사람들은 김영감님 자체보다는 그의 통장 잔고에 더 많은 관심을 두는 것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처음에는 베푸는 기쁨도 있었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함께 어딘가 모를 어색한 미소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가면을 쓴 듯한 그의 표정 속에서 우리는 무언가 미묘한 균열이 시작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피로감과 함께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죠. 새로운 저택, 고급 승용차, 화려한 옷차림. 이 모든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김영감님은 점차 자신을 잃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기쁨과 만족감 대신 끝없이 이어지는 요구와 기대로 인해 어깨는 점점 무거워졌고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그가 꿈꾸던 행복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화려한 포장지에 쌓인 또 다른 종류의 부담감이었을까요? 부유함이 가져다준 만족감 이면에 점차 커져가는 부담감과 불안감의 씨앗이 조용히 뿌리내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이 과연 진정한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김영감님은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편안하게 웃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미소는 옅어졌고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고민이 가득했죠. 그는 잠자리에 들 때마다 오늘 하루도 수많은 사람들의 요구에 시달린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밤이 되면 넓고 호화로운 침대에 홀로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삶인가? 하고 말이죠. 김영감님은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편안하게 웃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미소는 옅어졌고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고민이 가득했죠. 그는 잠자리에 들 때마다 오늘 하루도 수많은 사람들의 요구에 시달린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밤이 되면 넓고 호화로운 침대에 홀로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삶인가? 하고 말이죠. 그의 주변을 맴돌던 사람들의 태도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던 부탁들이 시간이 갈수록 마치 당연한 권리라도 되는 양강압적인 요구로 바뀌어갔죠. 김영감님은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의 끈질긴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가 가진 돈을 당연하게 여기는 시선들, 끝없이 이어지는 요구에 응해주지 않으면 금세 서운함과 비난으로 돌변하는 표정들을 마주해야 했으니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왔던 이들조차 돈 앞에서는 서로에게 날카로운 칼날을 겨누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더 가까운 친척이다. 내 몫이 더 크다며 재산 분배를 두고 온 집안이 아수라장이 되기 일쑤였죠. 핏줄이라는 따뜻한 울타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차가운 돈 냄새만이 그들 사이를 지배하는 듯 했습니다. 사랑과 존경 대신 탐욕과 질투가 가득한 눈빛들 속에서 김영감님은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말다툼은 일상이 되었고 급기야 법적인 분쟁으로까지 번지는 상황을 지켜보며 그는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오가며 받아든 서류. 더미에는 상속, 증여, 소유권 같은 차가운 단어들만이 가득했죠. 그 안에는 따뜻한 가족의 의미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끝없이 퍼나가는 돈은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을 줄 알았지만 거대한 저택을 유지하는 비용부터 주변 사람들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는 데까지 그의 재산은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호화로운 생활과 예측 불가능한 지출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느껴졌죠. 한때 통장에 가득했던 숫자들이 점차 줄어드는 것을 보며 김영감님은 당황스러움을 넘어선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 돈을 쓰는 것조차 두려워졌습니다. 혹시라도 이 돈이 다 사라지면 이 모든 사람들은 자신을 떠나버릴 것이라는 불안감이 엄습했죠. 그렇게 그는 돈의 주인이 아닌 돈에 묶인 노예가 되어가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돈이 많아도 마음 편히 쓸 수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넓고 화려한 저택은 더 이상 안락한 보금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삐까번쩍한 샹들리에와 값비싼 가구들이 가득했지만 그에게는 마치 차갑고 텅 빈 감옥처럼 느껴졌죠. 그곳은 더 이상 따뜻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낮에는 사람들의 욕심에 시달리고 밤에는 그 넓은 공간에 홀로 남겨져 깊은 고독감에 몸부림쳐야 했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긴 식탁의 한쪽 끝에 홀로 앉아 차가운 음식을 깨작거릴 뿐 예전처럼 따뜻한 대화와 웃음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문득 과거에 소박했던 삶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비록 낡은 집이었지만 따뜻한 온기가 있었고 큰 돈은 없었지만 마음 편히 웃을 수 있었던 그 시절이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조그마한 텃밭을 가꾸고 이웃들과 정겹게 막걸리 한 잔 기울이던 그 평범한 일상이 지금의 모든 부유함보다 훨씬 더 행복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돈더미 속에서 발견한 것은 행복이 아니라 고통과 절망이었습니다. 값비싼 옷을 입고 호화로운 식사를 했지만 그의 영혼은 점점 더 초라해지고 메말라갔습니다. 번쩍이는 보석과 그림 같은 풍경 속에서도 그의 마음은 한없이 공허했죠. 이 모든 부유함이 오히려 그를 더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은 셈이었습니다. 김영감님은 자신의 손에 쥐어진 엄청난 재산이 오히려 자신을 세상과 단절시키고 가장 소중한 것들을 앗아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넓디 넓은 저택, 그 안에서 홀로 외로이 서 있는 그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쓸쓸하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만 같았죠. 돈은 그에게 행복이 아닌 깊은 후회만을 남겼습니다. 김영감님은 그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린 듯한 깊은 후회와 절망 속에서 자신의 지난 삶을 뼈저리게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끝없이 돈을 줬던 시간들이 과연 자신에게 무엇을 남겼는지, 그리고 진정으로 소중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처절하게 깨닫게 된 것이죠. 그에게는 이제 물질적인 부유함이 아닌
잃어버린 마음의 평화와 소박한 일상이 간절히 필요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돈의 노예로 살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삶을 되찾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다시 찾아 나서기 위한 첫걸음을 용기 있게 내딛기로 한 것이죠. 이 결단은 단순히 재산을 정리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영혼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행위와도 같았습니다. 지난날의 과오를 인정하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순간이었죠. 가장 먼저 한 일은 그에게 고통만을 안겨주었던 엄청난 재산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의미한 사치와 탐욕의 상징이 되어버린 저택과 값비싼 물건들을 과감하게 내려놓았죠. 돈의 진정한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그의 재산 중 많은 부분을 꼭 필요한 곳에 조용히 기부하며 나눔의 기쁨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돈이 파괴적인 힘만 가진 것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도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의 삶은 놀랍도록 단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저택 대신 작은 오두막에서 다시 소박한 일상을 꾸려나갔죠. 예전처럼 조그만 텃밭을 다시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흙을 만지고 씨앗을 심고 자라나는 새싹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그 소박한 행위 속에서 잊고 지냈던 평온과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다시 찾게 된 것입니다. 햇살을 맞으며 텃밭에서 갓 따온 채소로 소박한 식사를 하는 여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풍요로움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멀어졌던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재산을 탐내며 접근했던 가식적인 이들은 모두 떠나갔지만 진심으로 김영감님이라는 사람 자체를 아껴주던 소수의 옛 친구들은 여전히 그의 곁에 남아 있었죠. 그들과 다시 만나 막걸리 한 잔을 기울이며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그 어떤 값비싼 보석이나 화려한 파티보다도 훨씬 더 따뜻하고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진정한 관계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게 된 순간이었죠. 이제 김영감님의 얼굴에는 더 이상 욕망이나 후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돈을 쫓아 헤매지 않았죠. 대신 아침에 떠오르는 해를 보며 감사하고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하루를 평화롭게 마무리하는 일상에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것에서 오는 만족감, 따뜻한 인간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흔들림 없는 마음의 평온이 그에게는 가장 큰 재산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돈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되찾은 진정한 주인이 된 것이죠. 고요한 저녁 노을 아래 평화로운 미소를 짓고 있는 그의 뒷모습은 그 어떤 부자보다도 풍요롭고 당당해 보였습니다. 김영감님은 부와 가난의 경계를 넘어 삶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내면의 평온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인생은 때론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서야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 아닐까요? 우리에게 진정으로 소중한 것은 무엇인지 다시금 깊이 생각해 보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은 신비 그 자체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